작은 누나 저는 9살 차이고요. 제 작은 누나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연구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학생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제 사립대에 보낼 여력이 없고 여자는 교사가 1등 신부감이라면서 누나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연세대를 못 가게 했습니다. 당시에 작은 누나가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누나는 결국 한국교원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피자 가게 알바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훗날 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교사에 임용이 되면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고 누나는 빠른 시일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 누나와 엄마의 갈등은 폭발하고 말아요. 그때가 제가 아마 20살 아니면 21살 때 이야기입니다. 누나는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 있던 상태였고 어머니는 그 몸살 감기로 어머니 또한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누나가 연락이 없다고 매우 불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결국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시고 왜 연락이 없냐 이러쿵저러쿵 하시더니 나중엔 정말로 엄마가 딸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니는 딸내미가 돼가지고 엄마가 아픈데 걱정이 안 된다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가면 없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게 아무리 제 어머니이실지라도 정말 사람이라면, 특히나 부모라면 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모녀 사이를 두고 보기 싫었던, 그리고 반항심이 많았던 20살짜리 저는 어머니께 수화기를 뺏어서 누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 이상 지랄하지 말고 끊어. 푹.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었는지,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제대로 당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된 행동이었고 어머니 또한 정말 잘못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니나 저나 누나한테 선을 넘어버린 거죠. 결국 누나는 제 결혼식도 안 왔지만 저는 뭐 이해합니다. 솔직히 제가 누나라도 동생 결혼식 뭐 신경도 쓰기 싫을 것 같고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나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누나 입장이었으면, 제가 어린아이의 엄마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친정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 이제 또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동생이, 남동생이 본인한테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면 정말 어땠을까. 제 누나는 저와 아버지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 다릅니다. 누나는 이씨고 저는 정씨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교류를 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정말 아니었구나. 부모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여겼던 내가 어리석었던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누나에게 장문의 카톡과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썼어요. 하지만 이제 누나는 일십을 하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빌어서 누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나, 가족 중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힘들었지? 누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조카들 정말 무럭무럭 잘 크고 있더라. 너무 보기 좋고 교사 생활도 지금쯤이면 20년이 넘었을 텐데 정말 리스펙합니다. 우리가 사실 남으로 살아온 지도 17년이 됐어. 그래서 서로 대면하면 어색하고 서먹서먹 할 테지만 그래도 이 말만큼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누나 정말 그땐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 응원할게. 지금도 제 어머니는 누나를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여자로서 1등 신분감으로 만들어 키웠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하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할 만큼 다 했다고, 여자는 교사가 1등 신부감이라고, 그러고도 욕을 계속 하시니 이 자식된 입장에서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제 결혼으로 넘어와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처가 쪽에서 예단을 무조건적으로 해와야 한다. 그럼 내가 그거에 반 정도 해당되는 뭐 돈이나 예단을 돌려주는 게 예법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고, 저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내나 우리 집이나 부잣집도 아니고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둘 다. 그러니 오고 가는 예단은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머니가 이기셨죠. 상견례 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예단 이야기를 장모님께 하셨고, 이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결국 도대체 예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금액으로 말하라고 제가 상견례 분위기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제 자라오면서 당했던 모든 그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벌써부터 처가편을 든다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장모님께서는 결국 예단을 해주셨고, 그 예단하는 과정에서도
한복을 보러 갔다가 한복 상인과 어머니는 끝까지 이제 금액을 깎아달라는 추태까지 보여주십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저와 제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그리고 옆 가게의 한복집, 이불집 사장님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쳐다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깎아달라는 진상 손님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이 영상을 빌어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장모님과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에게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긴장을 했는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아내에게 자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래갖고 아는 웃지나 할라고 생긴 것도 저래 약해갖고. 훗날 제가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모님 딸을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부모님이 제 어머님보다 16살 아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원래 16살 차이면 옛날에는 모녀지간이에요. 이렇게 쉽게 겸상도 못하지.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한숨이 다 나더라고요. 이것 또한 이제 훗날 아내에게 듣기로는 식당에서 이제 장모님이 제 어머니를 상전 모시듯이 엄청 챙겨드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장모님을 약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화가 너무 났대요. 같은 사부인인데. 근데 솔직히 제가 같은 자리에 있어서 봐서 아는데 제가 봐도 그랬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던 예물과 예단이 끝이 나고 저희는 이제 결혼식 날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저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내가 퇴근하고 나서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있던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돈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요. 또 이런 게 애미다를 시전을 하셨고, 내가 너한테 얼마 전에 얼마 줬고 뭐 해줬고를 시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빚을 지더라도 어머니께 돈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돈을 이런 말과 함께 거절을 했어요. 됐어요. 저희가 정말 힘들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릴 때부터 누가 엄마한테 왜 돈 안 주냐고 어느 불효자들처럼 뭐 때리고 엄마 겁박하고 뭐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는 제 다리와 옆구리를 꼬집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맞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되돌려도 그렇게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분고분한 착한 아들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결국 어머니께 아내는 돈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 누가 왜 돈 안 주냐 난리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예단받고 해야 할 것 했으니 자식들 챙겨준다고 이제 생색내는 게 너무나 저는 싫었어요. 나는 얼마 줬고 뭐 해줬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또 가족끼리 두드리는 것도 싫었고요. 전 제가 번 돈 어머니께 드릴 때 내가 얼마 해드렸고 뭐 해드렸으니 뭐를 나한테 해달라는 식으로 뭐 기록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와 무슨 계약을 맺으시려는지 거래를 하시려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네가 준 돈 하나도 안 건드렸다. 내가 니랑 주고받은 돈 다 기록해놨다. 몇 폰이라도 더 주려는 게 부모 마음이다. 네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러던 와중에 아내는 언성 낮춰. 이 자리에서 그건 예의가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뭐 조용히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이런 말을 남깁니다. 좋아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 돈 줬다고 나중에 내가 그때 얼마를 줬니 뭐니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실 거면 제가 바로 이 돈 바로 돌려드릴게요. 이 모자지간에 앙금이 다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이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 전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크로아티아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거기 가면 정신없어서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다녀오면 바로 추석이니까 그때 찾아뵐게요. 하지만 길고도 짧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어머니께 다녀왔으니 찾아뵙겠다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 3주 동안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리 힘들드나 막 필요 없으니 오지 마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방금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남의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정신도 없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니들끼리 그렇게 잘 살아봐라. 안 와도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서운함이 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단칼에 추석 방문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래도 신혼여행 방금 다녀왔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며느리 얼굴도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한테도 말해줘라. 오지 말라고. 느그처가 쪽 가서 인사나 드리든지 해라. 나는 안 와도 된다. 필요 없다. 그렇게 포호가 쏟아지던 추석 연휴, 아내는 그래도 찾아뵈야 도리라고 했고 저는 정말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아내 설득에 못 이겨서 저와 제 아내는 차를 타고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제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불러도 뭐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어머니 저희 왔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약간 상기된 표정의 어머니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인사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곧장 본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위패에 저희 둘 보고 절을 하라고 하셨어요. 절 2번이 끝나자마자 자 이제 가라. 세아가 이젠 안 와도 된다.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살아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마마 됐다. 닌 조용히 해라. 세아가 네 오빠야랑 잘 살아라. 아내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 말씀에 당황해했고 결국 저는 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신혼여행 방금 다녀온 자식한테 절 2번 시키고 나가라? 집에 처음 찾아온 며느리한테 나가라? 알겠어요. 자기야 가자. 이제 오지 말자. 그러고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저는 착한 아들이 되기를 포기를 했어요. 그간 자식들이 왜 어머니를 멀리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만 36년 동안 군생활, 선박생활, 대학생활을 제외하고는 차례, 제사, 생신, 어머니 칠순, 어머니 교통사고 당하셨을 때, 그리고 주말, 그리고 어머니 시장 볼 때 다 챙겨드리거나 곁에 있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챙겨드렸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께 내가 뭐 해드렸다, 얼마 드렸다, 그러니 뭐 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일관되게 어머니 건강 걱정, 시시콜콜한 어머니 이야기 들어드리기만 해드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추석날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제 이기적으로 살자. 착하고 듬직한 아들 되려는 걸 좀 이제 내려놓자. 할 만큼 한 것 같다. 오로지 네 알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들만 어머니께 하고 살았습니다. 몇 달 뒤 이제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아내에게 해준 예물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예단해달라 해도 봐라. 내가 훨씬 더 비싼 예물도 해주고 이게 애미인기라. 근데 네가 애미한테 이래가 되겠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추석 때 앙금이 남아 있으셔서 제게 따지기 위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뭐 더 이상 도리고 뭐고 따지기 싫었습니다. 추석 때 어머니 댁을 가고 나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한번 굽히기도 했었죠. 그래도 아들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굽히자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기 싫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차 시동 걸고 예물 돌려드리러 갑니다. 그때가 퇴근하고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 가서 현관문을 열고 예물을 현관 앞에 두자마자 저 또한 어머니께 해선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름들을 다 토하고 고함 지르고 욕도 하면서 제 집으로 곧장 돌아와 버렸어요.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도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참 호로 새끼였죠. 정말 패륜합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저와 이야기하기 싫으셨는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한테 트집을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아내 몰래 아내 옆에서 어머니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아내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아내가 가슴속에 묻어왔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역시 맞았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전화통화를 듣던 저는 이미 한 차례 제가 어머니께 선 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아내의 폰을 뺏어서 제가 말합니다. 아이고 대단한 시어머니 납셨네요. 다 들었어요 옆에서. 마 니랑 할 말 없다. 우리는 대화를 하지 말자. 니들끼리 잘 살아라.
막 인연을 끊자. 바라던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하고 단칼에 끊어버렸죠. 아내는 그래도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끝내야지 갑자기 왜 상황을 더 악화시키냐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제게 들었던 보험, 보험금, 설날 예법 등으로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갈등을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게 왜 싸울 거리지? 싶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억가죠. 억지로 이유를 만들고 트집을 엄청 많이 잡으셨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뭐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어머니께서는 말하지 마라, 오지 마라, 인연 끊자, 노래를 아주 하셨죠. 그래서 결국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인연을 정말 끊기로.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나 이 앙금이 수그러들면 먼저 연락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이 피가 섞여 있으니까, 제가 친아들이니까. 하지만 그게 하루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직 자식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식의 탄생은 부모의 선택이며 책임이자 기쁨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만큼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인생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보상받으려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꾸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면 정상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그 가족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동안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라면서 참아왔던 세월이 만 36년이에요. 오히려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억지로 효자 노릇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과학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저는 오늘 영상에서 모든 사건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정말 이걸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 홀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적적하시고 몸은 늙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어머니께 계속 나는 효자여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부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제가 제 아내와 미래의 아이에게 절대 이런 환경을 대물림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100점짜리 남편, 아빠는 못 되더라도 최악은 아니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왜냐? 배다른 자식이니까. 이런 불완전한 저를 채워주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줄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성장해서 아이가 갈 길을 열어준 다음에 저는 저만의, 아내는 아내만의 삶을 찾아가면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다짐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 영상으로나마 제 다짐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쁜 불효자인지도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좀 밝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